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3일 부산 금융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성원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토요경마 조회수가 무려 1700회, 거의 평균 조회수가 1000회였고 요일별로 해서 그리고 총 536분이 구독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올해 제 목표는 이제 6월달까지 구독자 1000분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에 따른 나름대로 소소한 목표이긴 합니다만, 제가 그렇습니다. 매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목표라든가, 또는 조회수를 보면, 더욱더 힘이 나고요. 더욱더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자, 이거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한 그에 따라 저로서는 최소한의 도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꼭 구독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월초경마죠. 약간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의 금요경마 같은 경우에는 부경이 총 9개 경주였는데 이번 주부터는 8개 경주가 시행되고요. 또한 제주경마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금요경마 6개 또는 토요경마 5개 경주가 중계경주였는데 이번 주는 모든 경주가 중계경주입니다. 자체 경주 없습니다. 자체 발매 경주 없고요. 참고로 서울경마 같은 경우는 토요경마가 기존에 11개 경주가 시행이 됐는데 이번 주부터는 토요경마는 총 10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변동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물론 이제 추천했던 마번이 내용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방송에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부경 5경주의 최고의 메인의 잣나무길이라든가 또는 999배당 연출했었던 6경주의 킹 오브 글로리라든가 이외에 서울경마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내용 있는 그런 경주가 많았었는데 근데 제가 이런 적중 여부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께 이거는 꼭 당부를 드립니다. 배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게 냉정함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옆에서 만약에 이기고 있을 때는 이게 사람이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지고 있을 때는 이게 또 배당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경주라는 거는 딱 냉정해 봤을 때는 저배당 경주와 터질 경주가 얼추 이게 그림이 나와줍니다. 물론 저도 이거는 정말 이 거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 또한 나름대로 옆에서 누가 조언을 해줘야지만이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계속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터지는 경주다 아니면은 저배당 경주다 라고 했던 부분은 거의 다 맞았습니다. 그에 따른 선택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겠고 단 안 터지는 경주에 너무 또 배당을 노리신다든가 또는 터지는 경주에 또 저배당을 노리시는 이런 룰을 범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제가 추천하는 마번을 체킹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주별로 터지는 경주인지 아니면은 저배당 경주를 먼저 체킹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배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오늘은 월초 경마이긴 한데 혼전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된 승부처는 전반부에 2경주, 후반부에는 6, 7, 8경주인데 최고의 메인은 6경주와 8경주로 오늘 A급 승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혼전도가 정말 상당합니다. 그러니까는 월말 경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각 마방별로 상금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능력 마필들이 많이 나오는데 월초 경마는 또 이게 거의 능력이 없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날이 상당히 혼전도 높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장의 주로 파악이라든가 마필의 체중 체크, 마필 상태 파악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 루키 2 경주죠. 상금이 5등급 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경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믿을 수 있는 축은 있는 경주입니다. 저는 이 8번 다이아보스라는 마필을 일단 믿고요. 다이아보스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 역시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인데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그야말로 놀랍냐면 근성이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 마필이 힘이 차면서 근성 또한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직전 경주 이 마필이 선행 또는 선입 경합을 펼쳤는데 이게 종반의 걸음이 무뎌지지 않습니다. 끝내는 근성으로 이겨냈고요. 이용락 기수가 직전에 기승에서 걸음의 변화를 보였죠. 그런데 현재 신윤석 기수의 기승 이거는 큰 변수가 없는 게 아쉽게도 이제 이용락 기수가 현재 부상입니다. 흉추 1번 골절상을 당했고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복귀 예정이 있는데 빠른 쾌유를 부탁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이용락 기수.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신윤석 기수의 안장 교체가 특이사항은 없다. 그런 큰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 8번 다이아보스에 따른 기대치를 좀 더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주고요. 관건은 이 마필이죠. 달릴레오는 마필, 달릴레오.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저는 능력만 놓고 본다면 다이아보스라는 마필과 맞짱을 뜰 수 있는 마필이 바로 9번 마필입니다. 달릴레오. 그런데 이 달릴레오의 직전에 호흡을 맞췄던 정도윤 기수가 이번 경주는 12번 마필에 기승하고 있습니다. 서기 플래시, 공교롭게도 서기 플래시도 추입형 마필, 그리고 달릴레오도 추입형 마필.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이 김태경 기수를 저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역시 저는 예상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태경 기수의 달릴레오는 첫 기승입니다. 첫 기승이고요. 아무래도 정도윤 기수가 최근에 성적도 상당히 좋고 또한 이미 직전에 달릴레오와의 호흡 쪽에서 나쁘지 않았던 성적과 걸음이었는데 이번 경주는 외곽에는 12번 마필에 기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여러모로 9번 마필의 평가는 저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9번 마필. 저는 일단 상대적으로 외곽에는 12번 서기 플래시라는 마필 역시 좀 더 세게 인정을 하고요. 12번 마필. 최고의 보병말이 이 마필입니다. 바로 5번 가속제일. 물론 이제 제가 노리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냐면 이 가속제일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기본기는 정말 좋습니다. 뒷심도 좋고요. 단 이 마필은 스피드 발휘에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속제일은 저로서는 어떤 평가를 내렸냐면 스피드만 향상이 되면은 그 시점부터 이 마필은 무조건 노려야 된다. 물론 아직까지도 스피드가 향상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8번 다이아보스를 제외한다면은 12번 서기 플래시, 10번 피로라이, 9번 달릴레오 이 마필들이 나름대로는 종반에 올라온 마필들이죠. 힘대결로 갑니다. 힘대결로 가는 여건이라면은 5번 마필이 제가 볼 때는 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스피드는 보강이 안 됐는데 이 여건에서는 이 마필을 필히 주목할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가속제는 제가 복병 마필로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저는 선행용 마필 쪽에서는 7번 너가체고라든가 이런 마필들 저는 경쟁력이 크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정리를 해봤을 때 8번 다이아보스는 일단 저로서는 믿습니다. 8번 마필 그리고 9번, 10번, 12번 5번인데 9번의 달릴레오 일단은 저평가합니다. 그래서 12번 마필 그리고 5번 마필을 저는 노리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10번과 9번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본다면 8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2번과 5번을 저는 노리고요. 8번 축에 12번, 5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9번, 10번은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9번 마필이 키를 쥐고 있네요. 강력한 인기마로 부각이 될 텐데 저는 일단 이렇게 판단한다는 점. 안장 교체만 놓고 본다면은 그다지 크게 메리트는 없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8번을 축으로 12번과 5번을 좀 더 세게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안말간의 경쟁이고 역시 루키2 경주입니다. 5등급 상금이 준비되어 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자, 오늘 이번 경주는 제가 오늘 유일하게 오전장에 준비된 승부처입니다. 이번 주 이 경주 정말 이 편성이라면은 항상 이런 경주는 저에 따라 노림수가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편성이라면은 한번 이 마필은 필이 강하게 노려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경주를 한번 강하게
노림수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경주의 인기를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외곽에는 11번 마필과 12번 마필인데, 그렇죠. 이 미라클 원이라는 마필. 물론 이제 최근의 경주력은 좋은 듯 보이지만, 딱 이겁니다. 지난 11월 달까지만 이 마필이 경주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따라서 종반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었고, 편성도 만만찮게 강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마필이 앞선에 좀 빨리 붙어주는 동시에 종반의 뒷심이 14초대죠. 지원F 타임이 14초 2 또는 14초 3. 뒷심이 그다지 빠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미라클원 같은 경우에는 11월 10일 같은 경우는 따라갔을 때 여력은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은 앞선에 붙어주니까는 오히려 뒤가 불안한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힘이 덜 찬 마필의 특징이죠. 이런 특징입니다. 그리고 11번 석세스 타임이 기본기는 좋은 마필입니다. 기본기는 좋은 마필인데 실제로 이 마필은 데뷔전 때도 그다지 기록이 빨랐던 기록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도 나름대로는 기록은 양호했지만 초반에 늦발의 그런 악벽을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경주 11조 만에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11번 석세스 타임은 나름대로 기본기는 저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입증된 걸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늦발김의 악벽까지 있고요. 공백기까지 있다라면은 역시나 이 마필 또한 검증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12번과 11번이 모두 검증이 필요한데 현재 인기 마필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여건이라면은 이거는 정말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필이 4번 솔레다드입니다. 솔레다드. 물론 이제 이 마필이 그동안에 4번의 실전 경험이 있고요. 단 한 번의 입상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냉정하게 가장 잠재력과 득에서 앞서 있는 마필은 단언컨대 바로 4번 솔레다드라는 마필. 이 마필을 저로서는 능력을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요. 최근에 폼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 마필이 공백기를 거치고 나왔는데 지난 11월 14일이었죠. 이때 주행사 흐름 자체가 상당히 돋보였고요. 그리고 직전에는 출발 과정이 좀 아쉬웠죠. 그리고 공백기 후에 첫 출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모로 제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는 솔레다드가 이번 경주는 내측 분명히 선위권 또는 중상위권에는 붙어주고 자리 선점이 되고요. 그러면은 종반에 무조건 승부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4번 솔레다드입니다. 그만큼 외곽의 12과 11가 외곽 게이트로 밀렸고 압도할 수 있는 상대 마필의 능력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여건은 4번 마필은 그야말로 최적입니다. 이 마필이 마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강단과 근성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1200 거리라면 무조건 승부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만큼 직전에도 출발 과정이 좀 아쉬웠고요. 게다가 실전 감각이 좀 아쉬웠죠. 무조건 이번에는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타임입니다. 마필의 훈련 과정이라든가 출전 주기, 병력 이슈 상당히 믿음이 가는 마필입니다. 4번 마필. 이외에 이제 보병 마필은 바로 2번 웨이팅 포에입니다. 이 마필은 딱 하나입니다. 선행형 마필.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빠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고 직전의 마필이 데뷔전 때는 출발 몸싸움 과정에서 좀 밀리면서 그에 따른 능력 발휘가 아쉬웠던 마필이 2번이었습니다. 웨이팅 포요. 그래서 이런 점을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이번 경기 이전째 경주 물론 이 마필도 모르는 편은 있죠. 선행을 받더라도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뛰어봐야지 합니다. 그런데 제가 GM사 때라든가 이 마필의 잠재력을 유추해건데 편한 선행이라면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2번 마필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제가 4번 마필 노리긴 합니다만 2번 마필은 필히 안고 가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렇게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이경주로 승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수가 있다는 점은 저로서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강하게 누를 수 있는 마필 4번 솔레다드가 드디어 찬스를 맞이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11번 석세스 타임, 12번 미라클 1, 그리고 2번 웨이팅 포요. 딱 한 마리 복병 마필은 이 마필입니다. 바로 7번 딕시갈이라는 마필. 왜 이 마필이냐면 이 딕시갈 같은 경우에는 주행 입사 때 그야말로 단 1도 능력을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상당히 은폐 모습이었고요. 딕시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마필이 만약에 데뷔전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제가 볼 때는 종반의 걸음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주행사 때 은폐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딕시가는 고배낭 마필로서럽게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차 되었고요. 전반부의 첫 승부 노림수는 강합니다. 4번 마필을 강력하게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었고요. 자, 안고 하시는 마필은 11번, 12번 여기 7번 마필, 2번 마필 이렇게 4두의 마필을 저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경주는 이렇게 인기 마필을 맹신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한번 4번 마필을 여러분들 한번 현장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필의 상태라든가 체중이 정말 이 마필은 10kg 이상만 안 빠지면 됩니다. 워낙 마체가 원래 큰 마필이 아니고요. 그리고 거리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4번 마필 한번 염두에 두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경주 승부를 준비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역시 루키 2 경주가 되고요. 이번 경주는 정말 불안한 마필들이 불안하다. 다수입니다. 정말 불안한 마필들이 엄청 많이 많습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이제 현장 체크가 정말 필수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는 그렇고요. 제가 이 모든 마필을 설명드리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려 보면 일단은 12번 닥터쿠쿠 같은 경우 11번이죠. 닥터쿠쿠 같은 경우에는 뒷심이 관건입니다. 이 마필이 절대 뒷심을 장담할 수 없는 최근의 타임도 거의 지연 F타임이 14초대였죠. 그리고 이때는 포화주류에서 최대한 참고와 산발을 썼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고요. 선행을 보고 있는데 선행을 나선더라도 이 정도의 뒷심이면은 크게 메리트는 없다. 그리고 10번 랜드뱅크. 랜드뱅크가 아마도 많이 팔립니다. 왜 이 마필이 팔리냐면 19조 수승의 마필의 10마 그리고 서수훈 교수의 기승 그리고 GM사 때 기록 자체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은 이 마필의 소위 기본적인 능력을 저로서는 그렇게 세게 보진 않습니다. 이미 일정 부분 GM사 때 많은 걸 보여줬지만 그렇게 센 마필로 보여지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필이 데뷔전이긴 합니다만 이 훈련 강도가 썩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11월 달에 이 마필이 계속 골막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필이 두 번째 주임사가 좀 늦어졌죠. 11월 달에 주임사를 치르고 2월 달에 주임사를 치렀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1월 25, 6일, 27일까지 계속 골막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직전 경주를 치료한 다음에 또 2월 12일 골막기입니다. 골막염기.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저는 일단 이 10번 마필을 저는 빼고 갑니다. 이 편성이 약하더라도 또는 19조 수승의 마필이고 서수훈 교수와 기승을 해도 저는 이 마필의 믿음이 크지는 않습니다. 병력 이슈, 훈련 강도,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능력평가. 이 세 가지 때문에 항상 경마라는 거는 애매모호한 그런 판단보다는 본인의 자신감이 있다면 확신 있게 가져야 됩니다. 저는 10번 마필은 좀 상당히 불안하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5번 석세스풀,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신마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4번 글로벌 사랑도 최근의 변화를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단 중요한 거는 이 뒤의 마필은 현장에서 이 체중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글로벌 사랑도 11월 달에 경주를 치러난 다음에 이 마필이 거세를 했죠. 그리고 2월 달에 출전했는데 무려 체중이 19kg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석세스풀은 GM사 때 걸음이 좋았었죠. 그런데 데뷔 전에 3등을 하긴 했는데 이때 체중이 무려 21kg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랑과 석세스풀은 어찌됐든 간에 현장에서 필히 체크, 체중 체크가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15kg 이상이 되면 유리한 여건입니다. 1위의 마필 모두 4번과 5번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 마필도 또한 현장 체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여건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바로 이 9번 운주마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운주마가 엄청난 기대주고 능력 있는 마필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가장 안정돼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따라갔을 때 종반의 뒷심의 타임이라든가 또는 초반에 조금은 붙어줬을 때 뒷심의 타임이 나쁘지 않았던 그런 기록적인 측면, 그리고 최근의 컨디션과 또는 최근 대비 훈련 강도, 출전 주기, 병력 이슈 아무것도 이 마필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훈련 강도 좋고 최근의 기록도 준수하고 걸음도 좋고 정상적인 출전 주기 속에 안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저로서는 현재로서는 현재 뭐 4번과 5번은 체중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제가 모르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안정된 마번은 바로 이 9번 운주마로 보여집니다. 운주마라는 마필. 그래서 이 마필을 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뭐 이외 마필은 바로 이 고배당 마필은 바로 이번 날라라는 마필인데 저는 웬만하면 압축합니다. 압축하는데 그만큼 혼존도가 있고요. 근데 이 날라가 지난 12월 4일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보였죠. 그리고 10월 14일은 입상을 또 기록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진했던 모습인데 이번 경주 제가 이 머릿속에 전개를 여러 번 굴려봤지만 이게 전개를 예측해봤을 때 소위 말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2번 마필의 전개가 너무 좋습니다. 이 마필이 중반에 최적 전개 외에 한 발에 쓰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2번 날라는 일단은 제가 복병 마필을 염두에 둡니다. 이 마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오늘 경주가 현장에서 파악할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은 이번 3경주는 제가 이 9번 마필을 일단 믿고 갑니다. 9번 운주마라는 마필이 그나마 가장 안정된 전력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4번, 5번, 11번 2번 마필을 저는 노립니다. 9번 축에 4번, 5번, 11번, 2번이고요. 반면에 10번 마필은 저는 내심 제 마음속에서는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현장에서도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9번 마필, 특히 4번과 5번의 체중 체크가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이 마필들이 체중이 불어나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전력들이기 때문에 이 마필들의 체중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중심에는 9번 마필, 특히 10번 마필은 인기 마필이긴 한데 저는 상당히 좀 불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삭제를 하면서 9번 마필을 함께 강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앞선에 제가 3경주에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마필이 불안 마필이 다소 많다. 정말 다수의 불안한 마필들이 편성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4경주는 소위 말해서 안 될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두 마필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다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마필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편성이 되고요. 편성이 그렇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압축합니다. 정말 압축하고 앞선의 경주를 보셨듯이 안 되는 마필은 정말 잘라버리는데 이 편성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딱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어떤 중심이냐? 정말 확실하게 지울 수 있는 인기 마필. 이런 한 마리를 또는 두 마리를 지웠을 때 그에 따른 배팅 전략은 정말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선행형 마필이냐 추입형 마필이냐, 물론 이 부분은 현장 주로가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일단 이에 따른 구분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선행형 마필 쪽에서는 과연 어떤 마필이 센 선행형 마필인지, 추입형 마필로 왔을 때는 과연 어떤 마필을 가장 믿을 것인지, 이 먼저 정립이 딱 된 다음에 이번 경주를 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은 이 4경주는 현장 주로가 상당히 중요하다. 선행 주로인지 추입 주로인지 이 부분을 일단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경주가 바로 이번 4경주입니다. 먼저 인기 마필을 제가 한두를 좀 조심스럽게 제외를 합니다. 바로 이 9번 고운 클래스라는 마필인데 최근의 내용은 상당히 좋죠. 이 마필이 4번의 실전경이 있고요. 2번의 준우승인데 지난 12월 9일 준우승이었고 1월 6일 3등, 그리고 2월 5일 경주에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급전에 많은 마필. 그런데 항상 이 고운 클래스의 마필은 이제 냉정한 능력을 봐야 되죠. 왜? 이 마필은 5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딱 비교가 되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이 2월 5일이었죠.
2월 첫째 주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1300m 건조한 주로 모래 수거하면 2%, 이때 최종 기록이 1분 23초 1이었습니다. 이 마필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간에 이틀 빨리 뛰었던 스톰오게는 마필 2월 3일 1300 마찬가지로 건조한 주에 모래 수분함이 2%였죠. 이때 기록이 1분 21초 6입니다. 중요한 거는 스톰오게는 5등급 강한 상대와 대결을 펼치면서 동일한 주로의 1분 21초대의 기록이고요. 또한 고온클래스라는 마필은 같은 주간에 1300 같은 주로의 1분 23초대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게다가 고온클래스는 6등급 편성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만 놓고 보면 4번 마필이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일단은 9번은 지울 수 있겠다. 9번 마필 승급전이죠. 9번은 일단은 저는 접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기 마필들을 한두 마리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상당히 수월해지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마필들은 다 언급을 배제를 하겠고 핵심적인 부분 선행주로만 어떤 마필을 가장 세게 봐야 되느냐? 선행주로면 펜스타입니다. 물론 이 마필도 현재 12주 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장 파악은 필요합니다. 현장 확인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만 일단은 선행주로라면 가장 강해 보이는 마필이 펜스타고요. 펜스타. 그리고 만약에 정말 무겁거나 추입주로로 예측이 된다면은 4번 스톰오게인 그리고 1번 스타티세 이 뒤의 마필 일단은 가능권입니다. 소위 말해서 선행주로라면은 2번 추입주로라면은 1번과 4번인데 이번 마필은 공백이 좀 있기 때문에 역시 현장 확인이 좀 필요할 때 보이고요. 저는 추입주로가 된다라면은 가장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은 4번입니다. 앞선에 설명드렸던 스톰어게인이라는 마필이 가장 여건이 좋고 게다가 이번 경기의 포인트가 140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2번 마필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최근에 상승세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승급전에 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스피드형 마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400에서는 여러모로 검증은 필요한 마필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당일날 주로가 중요하겠지만 현재로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4번 스톰오게인을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을 합니다. 자, 물론 이미 4경주는 현장 주로 파악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고요. 선행주로냐 가볍냐 무겁냐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외 마필은 10번 원더풀 엔도버 11번 노즈파이터인데 이 원더풀 엔도버가 지난해 12월 달까지만 해도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마필이 좋았다가 최근에 거리를 급격하게 늘리면서 부진했었고요. 그리고 직전에는 시조이간 기대매 악벽 때문에 재검까지 받고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경기를 일단 어찌됐든 간에 재검 때 걸음이 좋았습니다. 좋았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1300까지는 월등한 기량을 보여줬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또는 최근에 상승세의 정도연 기수까지 감안해 본다면 10번 마필은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11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4경주는 혼돈도가 어마무시합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인기 마필 중에서 이 9번 고온 클래스는 좀 접평을 합니다. 그리고요 선행용 마필수는 2번 마필이고 그리고 추입형 마필은 4번 1번인데 저는 1400의 거리를 고려해 봤을 때 당일 주로 파악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은 노림수는 배당 마필 4번입니다. 4번 스톰오게인을 필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4번 마필 그리고 1번 2번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이 10번 11번 정도를 저로서는 염두에 둡니다. 이번 경주 4번 축에 1번 2번 10번 11번 솔직히 기본적인 잠재력은 공백만 없다면 2번이 가장 센 마필이죠. 이거는 부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선행용 마필이고 공백기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1400의 여건이라면은 그래도 4번 마필이 가장 최적의 여건이 주어졌다 라는 점에서 함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총 이번 경주 12뒤의 마필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번 경주도 정말 확실합니다 라고 하는 경주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이번 경주는 여러 번 되짚어 보면 그나마 오늘 경주 중에서는 좀 인기 마필 간의 접전 경주 중에 한 경주가 바로 이번 제 5경주입니다. 그만큼 인기 마필을 좀 믿고 할 수 있는
또 공교롭게도 최근에 약간의 기복을 좀 보이긴 합니다만 인기 마필들이 또 제가 인정하는 또 능력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배당이 좀 유력하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배당을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5경주가 되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마필은 5번 스페셜 윈드입니다. 스페셜 윈드는 공백기를 거치면서 많이 호전이 됐네요. 그러니까는 6등급까지는 이 마필이 내용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공백기를 거치면서 빠르게 적응 중에 있고요. 저는 뭐 단언컨대 뭐 정도현 기수의 기승이라든가 최근에 성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최근에 인기순위 이 마필이 거의 9위, 10위였죠. 상당히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마필은 5등급에서는 상당히 센 말로 저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아쉬웠던 게 오히려 이 마필이 좀 부진했으면 어땠을까. 걸음만 딱딱 남기고 부진했을 때 정말 이거는 노림수의 찬스였는데 너무 많이 보여줬네요. 그래서 뭐 이번 경주 거의 뭐 인기순위 1위, 2위가 예측이 됩니다. 또한 상대 마필도 너무 약한 상대와 경쟁이기 때문에 그 배당이 좀 아쉬울 뿐이지 뭐 이 마필의 능력에 의심해주는 단일도 없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은 이 마필입니다. 스페셜 윈드 부연할 수 없고요. 가장 센 마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 5번 구스타라는 마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정말 기복마들이다. 기복마들인데 그래도 분석을 해본 결과 이 마필들을 이길 수 있는 마필 없다. 이 구스타도 최근에 기복을 좀 보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도 5등급에서는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공백기 후에 적응 중에 있는 과정이 되겠고요. 눈에 띄는 부분이 물론 이제 직전에는 부진하긴 했는데 훈련 강도가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있고 이번 경주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준비 과정이라면은 뭐 구스타 충분히 스페셜 윈드라는 마필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상대마로 보여집니다. 5번 마필. 역시 뭐 이런 경주는 유일한 변수가 있다면 신예 마필들이죠.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는 걸음이 다 나오지 않은 신예 마필인데 저는 이 판타스틱 데이라는 마필 뭐 데뷔전에 잘 뛰어서가 아니라 이 마필의 능력을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무조건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요. 그러니까는 직전에는 1300m 레이스 첫 도전이었죠. 뭐 직전 경주만 성적을 두고 이 판타스틱 데이라는 마필 안 되는구나 라고 평가할 게 아니라 한 번쯤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7번 판타스틱 데이라는 마필을 지목을 합니다. 자, 이외 마필들은 이제 외곽에는 12번 매니글로리의 선행 가능성이 그나마 변수인데 뭐 저는 이 5경주는 딱 인기 마필 3두의 마필을 인정합니다. 그만큼 능력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스페셜 윈드를 축으로 해서 9번과 7번입니다. 5번 축에 9번, 7번 이렇게 딱 2뒤의 마필 2장의 막권 또는 3뒤의 마필 3파전으로 압축할 수 있는 제5경주입니다. 자, 그나마 이제 오늘은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하루인데 그나마 좀 저배당이 유력해 보이는 경주가 이번 제5경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5경주에 좀 더 저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5번과 9번과 7번 마필을 한번 현장 상태에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지금부터는 이제 진카 승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6경주, 7경주, 8경주에서 오늘 제가 이 진카 승부 3번의 승부처고 6경주 A급, 8경주 A급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번 경주 이 6경주 정말 흥미로운 경주입니다. 흥미로운 경주고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을 제가 팩트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왜 A급으로 진행을 하는지 어떻게 본다면 조금은 그 노림수의 이유가 좀 싱겁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먼저 현재 1번 맨 오브 더 이어 그리고 외곽에 있는 12번 맨 오브 더 맨. 이 뒤의 마필 능력은 상당합니다. 이 뒤의 마필 맨 오브 더 맨 같은 경우에도 공백 이전에 이 9월 2일 경주가 상당히 센 편성이었습니다. 이게 상승보의 퀴넬리 이때 익순이 1위 마필이었죠. 그리고 현재 공백기를 거쳤고
주임 선택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단 중요한 건 26주의 공백기 이 부분이 변수로 보여지고요. 1번 맨 오브 더 이어는 더 대단한 마필이죠. 이 마필은 2021년도 3간대라고 하죠. 국산 3세 마필 최강자전인 캐리코 말 대상경제전이었던 마필입니다. 이미 그 전이었죠. 3월 6일 경주 이때가 부경의 국산 2세 마필 최강자전이었습니다. 그때 이 마필이 우승을 했는데 그때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 캡틴 양키입니다. 캡틴 양키라는 마필이 3간 대회 1차 관문인 캐리코 말 경주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죠. 그 마필을 이겼던 마필이 이 마필입니다. 그리고 캡틴 양키는 현재 2등급에 속해 있는 마필입니다. 최강자급이죠. 그런데 맨 오브 더 이어는 공백 때문에 현재 4등급 경주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사이즈는 분명히 앞서 있고요. 또한 주임선 대론 자체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이 마필의 걸음이 무조건 믿음이 가는데 중요한 거는 공백기. 46주의 공백기가 일단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훈련 강도만 놓고 보면은 이전의 훈련 패턴과는 크게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만 놓고 본다면 유축컨대 마필의 상태는 분명히 이상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12번도 마찬가지고요. 훈련 강도 상당히 높죠. 일단 2대의 마필 어쨌든 공백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단이 필요할 듯 보이고요. 그리고 이 10번 골드라는 마필. 저는 좀 속상합니다. 이 마필이 1월 8일 제가 이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었는데 직전에 이 골드라는 마필이 무려 준우승 마필을 8마신을 제치면서 1200을 1분 16초대 끊었던 마필입니다. 어마무시한 호기록이고 단 중요한 거는 냉정히 본다면 이 골든이 최근에 조시가 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골드라는 마필은 6세 순말이죠.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마필이 조시가 나도 이 고령의 마필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만약에 성장세의 3, 4세 마필 또는 2세 마필이다 라고 봤을 때는 부담량이 대폭 늘어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왜? 성장 중이기 때문에 더 나올 거림이 있지만 골든이 최근에 조시가 났다 하더라도 이 마필은 6세 마필입니다. 이 고령의 마필들은 일반적으로 부담량이 2kg 이상만 불어나면 이게 경주력이 현격하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골든은 직전 대비 무려 부담량이 5.5kg가 늘었습니다. 무려 5.5kg. 그래서 최종적으로 57.5를 접어들었습니다. 안장은 측정과 동일한 최은경 기수가 기선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뭐냐? 골든이 최근에 괴력을 발휘했긴 합니다만 57.5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만만치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여러분들 인기순위 1위 마필이 이 마필입니다. 인기순위 1위 마필 2번 하늘질주. 하늘질주가 이미 4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5등 그리고 준우승 편성 강했었죠. 그리고 4등 강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우승을 했던 마필. 그래서 이번에 54를 짊어졌고 인기순위 1위입니다. 1인데 제가 이 하늘줄자라는 마필과 비교가 될 수 있는 마필이 이거는 뭐 단순 비교긴 합니다만 이게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발이 트리플 질주라는 마필입니다. 트리플 질주. 하늘질주가 압도적 인기순위 1위 마필이죠. 그런데 트리플 질주라는 마필은 인기순위 5위에도 없습니다. 이 마필이 제가 2위의 마필을 비교를 하는 건 트리플 질주라는 마필도 지난 11월 18일이었죠. 이때 4등급의 엄청난 강편성이었습니다. 이때 라운더 파이터라는 마필도 있었죠. 그때 준우승 했던 마필이 트리플 질주입니다. 그리고 기복이 있지만은 지난 1월 10일이었죠. 이번 경주도 1200m입니다. 1200m 레이스. 1월 15일 날 하늘질주라는 마필과 2뒤의 마필이 같은 경주를 치렀습니다. 이때 같은 경주였고요. 그때 하늘질주라는 마필은 좀 더 빨리 붙어주는 모습이었고 트리플 질주는 좀 더 뒤에서 경기를 펼쳤죠. 최종적인 기록은 하늘질주가 4등, 트리플 질주가 5등, 2뒤의 마필의 격차는 무려 4분의 3마신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부담 중량이 하늘질주는 51, 이번에 54죠. 플러스 3이 됐습니다. 트리플 질주는 53이었죠. 이번에 52.5, 마이너스 0.5가 됐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3.5kg 차이가 납니다. 이때와 비교해본다면 근데 이때 격차는
4번에 3맛이 차였다. 한번 보실까요? 1월 15일 레이스. 이 뒤에 마필은 그냥 걸음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기순위 1위로 팔리고 있는 마필과 현재 인기순위 5위 밖으로 팔리는 마필의 걸음 차이가 어땠으며 이때 부담 중량 대비 마필의 능력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때 당시 하늘 질주는 8번 게이트였고요. 그리고 유현명 기수였고 트리플 질주는 다실바 기수의 2번 게이트였습니다. 8번이 하늘 질주, 2번이 트리플 질주. 이 뒤에 마필. 전기로 놓고 봤을 때는 트리플 질주가 역시 초반에는 이 마필이 좀 약점이 있죠. 반면에 8번은 초반에 좀 강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내측의 노란 모자 2번 마필은 좀 따라가는 모습이고 8번은 외곽을 돌더라도 좀 앞선에 빨리 붙어줬죠.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8번 마필은 이때부터 이제 외곽에서 앞선에 꾸준히 나와줍니다. 이제 2번 마필이 중반에 추격에 나서고 있죠. 끝걸음 매력만 보시면 됩니다. 끝걸음 매력. 1200m 레이스 젖어있는 주로였는데 그러면 앞선에 나섰던 8번이 유리한 여건이었고 2번은 불리했었죠. 주로가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최종적으로 여력은 2번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항상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타임을 보시면 이게 답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하늘질주는 초반 SNF 타임이 13초 7, 14초 1이었죠. 훨씬 더 빨랐죠. 그런데 종반의 GRF 타임이 13초 4입니다. 이 마표는 13초 플랫. 4만원 타임, 그러니까 결승 전반 600m 지점까지 기록이 36초 9, 37초 3.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젖어있는 주로의 선행년 마필이 하늘질주가 유리한 전격이긴 했습니다만 종반에 걸어놓은 트리플 질주가 월등했었다 라는 점이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와 비교해 봤을 때 이번 경주의 부담 중량은 이때와 비교해 본다면 트리플 질주가 3.5kg로 더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2번이 인기순위 1인데 3번 트리플 질주라는 마필이 안 될 이유가 단 1도 없죠. 물론 이제 게이트라든가 또 당일 주로도 변수가 될 수 있겠고 기수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뒤의 마필의 인기순위 차이는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저는 2번 마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리신다면 오히려 3번을 좀 더 세게 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2번을 노리신다면 3번 마필도 안고 갈 여지는 충분히 있는 마필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경주는 좀 여러모로 외산 마필 중에서는 11번 무적 찰리가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이 분명히 통할 수 있는 마필인데 물론 이제 이번 경주가 국산 마필 만만치 않은 편성인 건 맞습니다만 이 무적 찰리도 역시나 주임사 때그림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직전 대비 감량을 받고 나왔고요. 주목할 필요는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혼전이죠. 혼전인데 저는 일단 이 10번 골드는 최근에 제가 누차 이 마필을 봤지만은 이번에 57.5의 부담 중량 무려 5점은 늘어난 부담 중량이라면은 최종적으로 57.5죠. 이거는 정말 쉽지는 않다. 이 6세 마필이 이거는 정말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 마필은 좀 저평가를 하고요. 기본적인 능력은 1번 맨 오브 더 이어 그리고 12번 맨 오브 던 이 두의 마필입니다. 1번 맨 오브 더 이어 12번 맨 오브 더 맨 능력은 센 마필들이고 공백기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장 책중 체크라든가 마필 상태 확인은 좀 필요할 때 보이고요. 그리고 팩트는 2번이 인기순위 1위 마필인데 2번 마필이 3번 마필을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역으로 본다면 3번 마필이 2번 마필한테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번 트리플 질주를 내심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병은 11번 무적 찰리. 저는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12번은 어찌됐든 간에 필히 안고 가줘야 됩니다. 충만히 안고 가느냐 이 문제가 있을 뿐이고 3번은 저는 염두에 두고요. 정말 현대에서 좀 더 과감하게 정말 들어간다면 그러니까는 1번과 12번이 생각보다는 그다지 좋지가 않다는 판단이 든다면 3번을 과감하게 놓고 가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11번 마필은 필히 안고 갈 수 있는 보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론 이제 2번 마필도 안고 가야 되겠죠. 뭐 3번을 쓰게 본다고 해서 2번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2번이 인기순위 1이라면은 3번이 안 될 이유가 없다는 뜻이지
2번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2번도 필히 안고 가줘야 됩니다. 근데 충마순위에 있어서는 1번이냐 12번이냐 3번이냐 저는 이 막번에서 고민을 합니다.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2번과 11번 이렇게 저는 6경주 A급을 이런 테두리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좀 더 냉정하게 확인하고 주로 파악하고 마필 상태 파악해 본 다음에 A급 승부 여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저는 이번 경주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승부 경주 세 번째 승부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경주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먼저 능력을 살펴보기 전에 확인해 볼 마필이 두 마리가 먼저 있습니다. 바로 1번 소리태풍이라는 마필과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아틀라스라는 마필.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아틀라스. 국산마 4등급 편성이고요. 여기 이제 포인트는 1800m 레이스라는 점이 일단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1800. 이 아틀라스는 아름다운 질주 대상 경주에 3등을 했고요. 이때 준우승했던 마필이 스피디형.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브리더스컵 최강의 국산 2세 마필 대상 경주에 우승했던 마필이죠. 오늘 마지막 경기 나옵니다. 저에 따른 한방 승부의 주역이고요. 어쨌든 이 마필과 경합을 펼쳤던 마필이고, 그리고 경남 도민일보배 대상 경주 인기순위 1위였고 3등을 기록했던 마필, 그리고 4등급 경주에 3등 직전에 우승을 했던 마필. 그래서 이번에 1800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입니다. 제가 이 아틀라스는 이 성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그 능력과 잠재력을 세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그런데 항상 이게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성적으로. 그러면 이 아틀라스라는 마필은 과연 저는 인기 마필 같은 경우에 더욱더 의심을 하고 더욱더 되새겨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평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틀라스는 이게 중요한 게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이게 내용이 성적은 그냥 허울뿐인 성적은 좋은 듯 보이지만 내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 아틀라스가 최근에 이마필이 추입력을 말했을 때 다습주로의 추입력이면 추입이었죠. 추입. 지원 F타임이 14초 4면 엄청 느린 기록입니다. 게다가 주로는 다습주로였고요. 사랑 타임이 40초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이 추입형 마필이라면은 다습주로였을 때는 종반의 지원 F타임이 무조건 14초대 이내로 들어와야지만이 그 걸음이 정말 괜찮다. 무조건입니다. 추입만 특히 그렇습니다. 선인형 마필이 이 정도 기록이면은 훌륭하죠. 무조건 버틸 수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추입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마롱 타임이, 그러니까는 직선주로에 600m 남겨둔 시점에 이 기록이 40초 4면은 40초 할 때 넘어간다? 추임마로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조한 주로, 주로는 좀 더 무거웠죠. 정상적인 주로에. 그런데 이마필이 이때도 선행 선입이 아니었습니다. 추입이었고요. 근데 종반의 지원 F타임이 14초 7. 거의 15초에 근접합니다. 15초대. 그리고 사망 타임이 40초 9. 이 기록은 엄청나게 느린 기록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틀라스라는 마필이 이때 기록이 상당히 우승을 했기 때문에 승리 매직킹이라는 마필이 이겼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거를 보여드립니다. 이 승리 매직킹이 1월 27일 8경주였죠. 그러니까 이때 경주였습니다. 이 경주에 승리 매직킹이 준우승을 했죠. 그때 우승했던 마필이 아틀라스였고요. 승리 매직킹이 어떤 마필이었냐. 이 경주를 치기 전에 우승을 2번 했던 최강의 기대주였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도 아틀라스 이후에 준우승을 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록이 이 종반의 지원 F타임이라든가 3원 타임이 너무 늦다. 그래서 보니까 이때 준우승을 했던 승리 매직킹 또한 너무 과대평가를 받았습니다. 직전 경주 이마필이 인기순위 거의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인기순위 압도적인 1위였죠. 최종 결과는 9등에 그쳤습니다. 9위에. 그래서 이 아틀라스가 물론 이제 직전에 강편성에 우승을 한 거는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보면 냉정하게 봤을 때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기록적인 측면의 메리트는 전혀 없다. 추이평 마필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거리가 1800 척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은 좀 불안할 수가 있다. 이건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고요. 두 번째, 이번에 가장 빠른 마필은 단언컨대 소리태풍입니다. 이거는 그냥 붙잡고 선행이고요. 선행인데 이 마필이 직전에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버텼습니다. 다습주로. 선행용 마필이 유리한 다습주로였죠. 그래서 이제 당일날 주로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 마필이 직전 대비 어쨌든 간에 부담 중량이 2kg 늘었습니다. 물론 이제 마방에서는 마필이 조시가 낮고 그래서 짧은 주기 안에 쓰고 있긴 한데 이 편성이 이게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직전 대비 2kg 늘어난 부담 중량. 또한 당일날 주로는 직전과 같이 젖어 있을지 아니면은 건조한 주로일지 양호한 주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주로라면은 이 마필도 버티기는 쉽진 않다. 이게 우선적으로 9번과 1번의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2회 마필보다 불안하다 말씀드렸죠. 2회 마필들이 부담 중량이 영봉산 56, 챔프구 55, 대호전설 58, 레인킬 57, 대호놀이 55, 아이윌 피플이 55, 감량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5죠. 원래는 이 마필 58이어야지 맞습니다. 권호창 교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감량화 받았습니다. 그리고 2회 마필들 쾌한한금 55.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마필들 중에 저는 냉정하게 가장 능력이 세게 보이는 마필은 일단 9번 마필과 1번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요. 이 마필들을 제외하고서는 세게 보이는 마필이 단언컨대 대호전설입니다. 58을 집어줬죠. 그 다음에 세게 보이는 마필이 바로 네인킬러너 마필, 그리고 대호누리, 그리고 쾌한한금, 그리고 아이비프리 이런 마필들입니다. 그런데 대호전술이 58, 레인킬러가 55, 57이죠. 57. 그리고 대호노르 마필이 55, 아이비프리가 3kg 감량받아서 55, 쾌한한금이 55. 이 내용은 뭐냐면 능력상 우열은 드러나는데 주요 마필들의 부담량이 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대호전설이 58을 짊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가장 정말 현명하게 능력 대비 부담량이 책정이 됐다. 능력 대비. 대호전설이 가장 센데 57이고 그 다음에는 네인킬러인데 57이고 아이비프리가 감량화 받아서 55고 그 다음에 대호놀이 55 그리고 쾌한한금이 55다. 이 마필들의 능력은 이미 우열이 드러납니다. 5번, 6번, 8번, 7번, 11번 이런 마필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가는 거니까는 중심에 세워둘 수 있는 마필, 키를 주는 마필도 바로 이 아틀라스,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소리태풍, 이 마필들이 정리가 된다면 2회 마필들은 능력상 충분히 우열이 드러난다. 그 중심에는 5번을 중심으로 해서 6번, 7번, 8번, 11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로서는 정리가 됩니다. 이번 제 7경주. 저 혼전도가 높죠. 그래서 여러분께 좀 이해가 쉽게 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틀라스. 1번은 당일날 주로가 젖어 있으면 또는 선행주로로 하면 그냥 안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고민의 여지는 없고, 과연 이제 아틀라스라는 마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에 두 번의 경주의 기록이라든가 1800의 거리를 놓고 보면 물론 성장세의 마필이고 기본기가 좋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도 있겠죠. 현장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현재까지의 능력과 객관적인 근거만 놓고 봤을 때는 1800의 거리와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내용은 썩 좋지만 않다. 그러면 이 마필 그냥 안고 갈 여지만 있어 보이고 2회 마필 중에서는 5번, 6번, 7번, 8번, 11번인데 저는 대호전설의 능력을 가장 세게 봅니다. 그래서 이 마필들의 부담 유형도 일정 부분 58, 57, 55, 55, 55이기 때문에 제가 인정하는 능력 대비 부담 유형도 정말 흡사하게 부여가 됐다. 별정 비용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능력을 믿는다면은 그 중심에는 5번 대호전설, 6번, 7번 이 마필들을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일단은 이 대호전설을 노림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 5번 마필 이번 경주 강하게 저는 노림수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대우전설입니다. 물론 이제 현장 주로와 9번 아틀라스의 현장 파악을 한번 신중하게 해보면서 최종적으로 승부 여부를 한번 추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단은 이번 경주는 뭐 크게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주로만 파악하시면 되고, 이제 9번의 상태라든가 뭐 이런 부분 짚고 넘어가시고, 특히 5번 마필의 컨디션을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서 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600m 레이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승부처이자 A급 메인 승부 경기입니다. 이 문제 8경주 A급 메인으로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자, 정말 쟁쟁한 마필들이 대거 나온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쟁쟁한 마필들. 먼저 2번 스피드영이라는 마필. 브리더스컵 대상경주 국내 최강의 2세 마필로 인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전에 일반 경주에 부러졌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저도 직전에 추천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대상경주 특히 어린 마필들이 좀 연투였죠. 아름다운 질주 그때 특별 경주였고요. 그리고 이제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였고, 이렇게 어린 마필들이 연투로 대상 경주 출연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일반 경주, 이거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대상 경주 이후에 일반 경주 그리고 거리는 1600 늘었죠. 게다가 훈련 강도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습보를 5바퀴 때렸던 마필이 2바퀴를 돌렸고요. 그래서 뭐 제가 끼워 맞추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이제 직전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마필이 좀 피로감도 있었고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좀 있었다 라는 판단이 든다면은 이번 경주는 좀 예외죠. 왜냐면은 직전에 이미 1600m 레이스를 뛰어봤고요. 이 마필은 선행 1번도의 마필이 아닙니다. 뒷심의 완성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 인정하고요. 그리고 훈련 강도도 직전 대비 높아졌습니다. 숫보 2바퀴에서 4바퀴를 돌렸죠. 훈련 강도, 출전 주기. 직전에는 출전 주기도 좀 길었습니다. 1개월이 넘었던, 그러니까 한 7주 만에 출전이었죠. 이번에는 5주 만에 출전. 여러모로 스피드이라는 마필 같은 경우는 직전 대비 이번 경기 여건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스피드형. 워낙 능력이 좋기 때문에 다음은 이번 경주만큼은 믿음이 좀 갑니다. 여기서 이제 키를 죽이는 마필이 이 스피드형과 압도적인 인기를 다투는 마필이 많이 즐거운 여정인데 좀 고민스럽습니다. 즐거운 여정.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이 마필은 좀 접근을 합니다. 물론 이제 즐거운 여정도 엄청나게 무리한 일정이었죠. 이 마필이 데뷔와 동시에만 해도 이 판타스틱 킹덤이라는 마필과 이게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계속 지고 경합을 펼치고 이랬던 마필이었는데 직전 경주의 이 즐거운 여정이라는 마필이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서 부진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물론 모든 마필이 대상 경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마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때는 전개도 매끄럽게 풀리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종반에 아주 그렇게 무리했던 운영은 아니었습니다. 인기는 모았지만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도 스피드형은 일반 경주에 무너졌는데 이 마필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일반 경주에 우승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근데 이 과정을 놓고 보면 일정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즐거운 여정이라는 마필은 3등급 레이스에 52를 짊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52kg.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담 중량의 부담이 크지가 않았던 여건이었고요. 그러면은 이번 경주를 지켜보면 1600m 레이스의 첫 도전이죠. 그리고 직전 대비 2.5kg 늘어난 54.5의 부담 중량. 가장 중요한 거는 훈련 강도가 즐거운 연연한 마필은 그동안에 꾸준하게 습보를 4바퀴를 꾸준하게 돌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딱 한 바퀴밖에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2월 3일 물론 이거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2월 3일 날 호흡기 질환이라는 병력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전 경주에는 스피드형이 빠지고 아쉬움을 남겼고 즐거운 여정이 나름대로는 우승을 하면서 그에 따른 이름값을 했지만 이번 경주는 좀 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피드형은 준비도 됐고 훈련강도 좋고 출전 주기 정확하고요. 반면에 즐거운 여정은 출전 주기는 정확하지만 호흡기 질환에 병력 이슈가 좀 있고요. 그리고 훈련 강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거리가 늘었고요.
부담이 좀 늘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이 즐거운 여정은 안고만 가는 정도로 이마필을 평가됩니다. 그냥 우승 다툼 여지가 아니라 주력막권도 아니고 그냥 안고 가는 정도로만 이마필을 저로서는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제 마지막 경주에 제가 A급 메인으로 노리는 마필, 이마필입니다. 영천 솔레미오.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이번 경주 딱 보시면 스피드형이라는 마필도 따라가는 마필이고 즐거운 여정도 따라가는 마필입니다. 결국에는 영천 솔레미오라는 마필이 가장 빠른 마필인데 이 마필의 11월 13일 이 경주에 저는 이 선행 우승 1800m 레이스 이때 경주력에 어마무시하게 제 내리속에 남아있습니다. 왜? 이 편성이 3등급, 그것도 외산마 3등급이었죠. 혼합 3등급. 국산마, 외산마 3등급 경주에 최강의 마필들이 다 나왔던 경주입니다. 너무너무 강편성, 폭풍 언덕, 워리어 클래스, 클린샷, 여기 뭐 대지 초이스 트라이언 푸켓, 역전 명수 덩컨, 자, 바벨 드리머까지 현재 1등급에 가 있는 마필도 있겠고 2등급에 가 있는 마필도 있죠. 이 편성이 너무너무 강했던 편성이었는데 이 마필이 선행으로 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나서 부담이 많이 늘었죠. 56을 짊어졌고 직전에도 56을 짊어지면서 아쉽게도 능력 발휘 어려웠는데 선행력 마필. 그런데 이번 경주는 최근 대비 거리가 200m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600. 일단은 선행력 마필 유리하죠. 그리고 최근 대비 서광준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53을 짊어졌습니다. 이 마필이 기술은 다르지만은 54를 짊어지고도 그것도 혼합 3등급의 최강의 마필을 다 제압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53을 짊어졌다? 단독 살인 찬스다? 게다가 1600m 레이스. 저는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필을 믿는다면은 중심에 있는 마필은 2번 스피드 0이 되겠죠. 그래서 2번 축의 3번을 제가 마지막 경주에 한 방으로 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이외의 마필들 중에서 이제 6번 갤런트 워리어가 좀 센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공백이 좀 있긴 합니다만, 갤런트 워리어라는 마필은 3등급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4번 썬더킹 정도가 가능권에 들 수 있는 경주. 그래서 한번 마지막 경주를 정리해 본다면, 포인트는 이거죠. 이제 스피드 0에 또는 즐거운 여정에 축마로서의 고민은 저는 없습니다. 일단 이번에 축은 무조건 2번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8번은 말씀드렸듯이 거리, 늘어난 거리, 부담 중량, 늘어난 부담 중량, 게다가 약해진 훈련 강도. 그래서 8번은 저는 조금은 저평가를 하고 있고요. 2번을 축을 해서 단독 천행 찬스 3번 강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6번과 4번은 염두에 둘 수 있겠고 8번은 그야말로 방어, 받치기 정도로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제가 좀 임팩트 있게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8개 경주밖에 펼치지 않기 때문에 네 번째 승부만큼은 꼭 잡아내도록 하겠고요. 이게 A급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6경주가 일정 부분 배당 노림수의 승부처라면은 자, 이제 8경주는 축을 세워두고 한 방에 좀 강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승부 경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경주까지 예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편성 자체가 절대 여러분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연구가 부족해서 또는 이런 게 아니라 편성 자체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은 정말 선행주로인지 또는 내측 외측의 주로의 가벼움과 무거움의 경중을 여러분들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 있고요. 저는 일단 현장 예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경주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맞춰서 이제 현장 배팅 전략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제가 추천드리는 마번 여러분들 꼭 안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단 중요한 거는 경주별로 저배당이냐 아니면은 터질 경주이냐 아니면 안정된 흐름의 경주이냐 이거는 정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옆에서 누가 조언을 해줘야지만이 그에 따른 중심이 잡을 수 있는 거지 웬만한 내공이 아니고서는 이게 여기서 다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경마라든가 토토라든가도 마찬가지죠. 이게 냉정성을 잃기 때문에 잃는 거지, 이게 중심만 잡으면은 좀 더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분석드렸던 그런 배팅의 혼전도, 경주별로 혼전도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팅 전략을 세우신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자, 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금유경마 건승, 정말 대승을 응원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정말 제 목표 6월달 이전에 1000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